제가 2002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그리고 선거 자금을 관리한 액수가 대략 한 1,000억 정도 넘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원의 210억을 제가 관리했고요. 2007년 대선 때 선거 비용 400억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누구의 어떤 간섭이나 개입을 받지 않고 제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했고, 기타 광역단체장, 교육감 선거 등등 대략 합치면 1,000억이 좀 넘을 텐데, 제 이름이 일원이잖아요, 일원. 이 회계는 단 1원만 오차가 있어도 마감을 칠 수 없고, 1원에 어떤 그 허점이 생기면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액수에 따라서. 제가 2002년 대선 자금 사건 때는 중수부에 대략 6개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사돈네 8촌까지 다 털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톨의 하자가 없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또 총선 특강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000억 이상을 관리하면서 단 한 푼의 어떤 사고도 없고 정말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기본 원칙은 뭐냐면 100% 계좌이체 또는 선거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입 출내액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허점이 발생할 수 없죠. 근데 혹간에 야,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그 계좌이체나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우리 도전자분들, 뭐 현역 의원들은 돈 걱정 뭐 없잖아요. 돈 걱정할 필요 없고, 문제는 우리 현역 의원, 아니 도전자분들인데, 지금 선거 공영제가 상당히 지금 현실화되면서 대략 1억 안팎이면 경선 본선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눈 크게 뜨시고 귀 여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금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토대로 내년 총선에 우리 후보님들의 수입과 지출의 주요한 예산서를 제가 좀 간략하게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2020년 총선 때 한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 보전금이 1억 2,7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비용 보전금은 선거 끝나고 나서 선관위가 엄격한 실사를 거쳐서 이제 보전을 해주는데, 어쨌든 한 후보자 평균 1억 2,700. 물론 이제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분은 전액 반환을 해주고요. 낙선했지만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분은 이제 절반만 해줍니다. 어쨌든 1억 2,700 정도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이 1,500만 원이잖아요. 아시죠? 네, 1,500만 원은 역시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반환해 줍니다. 용어로는 반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한 직후에 바로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후원회를 통해서 1억 5천만 원의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이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상한회까지 다 모금한다라고 가정하면 보전금과 반환금 포함해서 약 2억 9,200만 원의 공적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출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선거 비용이 21대 총선 2020년 총선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 평균 선거 비용 제한액이 1억 8,2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선거구가 조정되거나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또 읍면동이 통폐합되는 지역들이 좀 있거나 신설동이 생기는 지역이 있어서 약간의 이제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 총액 기준으로는 아마 전국 평균으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를 고려해서 약간 상회하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상회하는 평균치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거비용, 선관위가 공고하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반드시 준수해야 될 마지노선입니다.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거나 초과하거나 위반하게 되면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선거비용 제한액은 무조건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액을 1억 8,200 맥시멈으로 일단 지출액을 잡았고요. 후원에도
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뭐 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유급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비용 포함해서 자체 경비를 대략 한 2천 정도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이 9천 정도 남습니다. 저걸로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 경선 비용, 뭐 기타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여론조사나 이런 비용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할 겁니다. 특히 경선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이제 이 정치자금 이제 지출 예산이 좀 늘어날 텐데, 그래서 대략 5천 내지 1억 정도의 추가 자산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특히 선거 비용 부분은 예비 후보자 제도가 2004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고, 내년 총선이 이제 20년째 예비 후보자 제도가 적용이 되는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 이후로 선거운동 방법이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지금 뭐 소셜미디어는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지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방식은 90년대나 지금이나 토시 한자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현실적인 제한액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모든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건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경선 비용이 경선이 치열해서 경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5천 내지 1억 정도의 추가 자산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예산서를 아주 꼼꼼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자, 요약하면 이 비현실적인 선거비용 제한액 등을 고려해서 이 선거자금 예산서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먹국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거의 정기 은퇴의 지름길이다. 그 정도로 이 정치관계법이 정말 엄격하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세 번째로 예산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뭐 내가 이번에 3억으로 선거를 치러야지라고 해서 계획서는 세웠는데 그게 제대로 된 조달이 뒤따르지 않는다라면 중간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선거비용 제한액은 반드시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위반하면 전부 다 페널티가 있다는 거 아시죠? 복합선거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치자금이 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선거구 특성상 대략 정말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른다면 3억 안팎 또는 경선 비용이나 정치자금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대략 4억 이내에서 내가 내년 총선을 도모한다 라고 가정하시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내가 조달할 거냐를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예산서를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 비용이 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억 8,200의 선거 비용 제한액 내에서 지금 이 선거 비용이라는 한 장의 슬라이드에 있는 이 항목을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허용되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선거 운동을 그 예산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 구도나 아니면 지역구 특성들을 고려해서 취사 선택해서 어떤 그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정리되어 있는 이 항목들이 선거법이 허용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거운동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 한 권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게 다 선거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인데, 여기는 보전되지 않는 비용이 있고 보전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보전되지 않는 선거운동 비용은, 선거 비용은 일단 예비 후보자와 관련된 수당 실비나 선거운동 비용은 전액 보전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 때 수행원 등 수행원들을 10명까지 이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비용 예비 후보 기간에는 보전되지 않고요. 또 우리 후보자 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1,000원 이하의 음료, 3,000원 이하의 다과를 제공할 수 있고, 유일하게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거사무소 내방객들에게 1,000원 이하 음료, 3,000원 이하 다과, 김밥이나 뭐 과일, 이런 떡,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제공할 수 있는데, 대신에 선거 비용에 포함은 하되
보전은 해주지 않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후보자 기간이 107일입니다. 본선이 13일, 그래서 120일을 이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107일 동안, 자, 12월 12일 발빠른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실 텐데,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2명까지 유급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당실비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는 1일 기준으로 12만 5천 원, 선거사무원은 7만 원에서 지금 8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암산 잘하는 우리 나당선 후보님, 12만 5천 원 곱하기 107을 하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회계책임자 2 더하기 선거사무원 8만 5천 원 곱하기 107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6, 7천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억 8,200이 선거비용 제한액인데,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예비후보자 때 4명의 유급 직원을 다 채용해서 수당실비를 주면 우리 후보님들이 본선에 가서 벽불을 붙이지 못하거나 유세차를 돌리지 못하거나 뭐 공보를 포기하거나 이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법 체계가 유지되면서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의 제기를. 현역 의원들은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 도전자들의 진입 장벽을 이렇게 철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도저히 선거할 수 없으니까 뭔가 임용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안 들키면 관계없는데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계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비현실적인 법규를 만들어 놓고 우리 도전자들을 거의 잠재적 범죄자로 지금 내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 그리고 신인이나 도전자들께서 국회에 입성하시면 이런 비현실적인 조항부터 때려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현역 의원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참 암울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선거구 특성에 맞도록 예산서를 정교하게 짜야 되는데, 수당실비를 줄 수 있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면 뭐 매수 수량이나 규격 제한 없이 외벽, 간판, 현판, 현수막을 건물에 설치할 수 있고요. 뭐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기타 우리 예비후보자가 착용하는 뭐 어깨띠, SNS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이 문자 메시지 비용이 뭐 보통 총선 한번 치르면 몇 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어쨌든 그런 비용, 뭐 기타 소셜 미디어 비용, 홈페이지 이런 비용이 다 선거 비용에 해당되는데, 단 한 푼도 보전되지 않는 항목이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항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통상 가격으로 이 비용을 집행했다라면 전액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비 기간 동안의 선거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고요. 본선 때 어쨌든 이제 본선에서 결국 당선이 돼야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목표가 최종적으로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짜셔야 되고, 이 본선 때 수당실비, 기타 선거운동 비용은 거의 다 전액 보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보전받은 한 후보자 평균 2020년 총선 후보들의 보전금이 평균 1억 2,700이었다. 그리고 기타금까지 약 1억 4,200 정도를 보전 반환 받았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더 정교하게 짜면 이보다 보전 비용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서를 잘 짜셔야 됩니다. 선거 비용이 아닌 이제 공식적인 그 법적 명칭은 선거 비용의 정치자금, 그냥 줄여서 정치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정치자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과 무관하게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역시 거의 모든 항목이 여기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치자금 중에서 선거 끝나고 반환되는 비용이 있고 이제 소실되는 비용이 있는데, 왼쪽에 반환되는 정치자금은 기탁금,
뭐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면 전액, 뭐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반환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득표율과 무관하게 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모든 후보자에게 다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출마자들 중에 이제 장애인 후보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활동 보조인을 한 명 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유급 선거사무 관계자와 무관하게 추가로 활동 보조인을 한 명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득표율과 무관하게 모든 후보자에게 활동 보조인 수당 실비를 반환해 준다. 반면에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 뭐 공천이나 경선 관련 비용, 기타 기획사 컨설팅료, 뭐 정책 공약 개발비, 여론조사 비용 이런 것들은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유의해야 될 게 선거 여론조사는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차례의 비용은 정치자금 과목으로 잡으면 되는데 만약에 5번을 했다, 경선이 치열해서 조사가 뭐 한 차례 더 초과됐다 그러면 그 초과된 한 차례의 비용은 앞에 선거 비용에 강제 산입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우리 후보님들이 아까 앞에서 데이터 리더십 설명하면서 그 지표조사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전략을 짜려면 미리 판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전에 그런 작업들이, 정제 작업들이 서둘러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는 본선까지 4차례 이내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정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요약하면 정치자금은 선거비용 제한효과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물론 이 비용도 다 회계장부에 기장이 되고 선거계좌를 통해서 지출이 돼야 되고 사후 회계보고를 다 해야 됩니다. 인지도조사나 전략수립을 위한 지표조사는 12월 12일 이전에 반드시 실시하라.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지 않고 하는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조사도 가능한데 이거는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고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끝이 다 보이는데요. 이 선거 회계가 굉장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고시공부하듯 통달해서 선거에 임하더라도 절대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원칙을 잘 기억하고 실무자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안내를 하시면 될 텐데, 일단 모든 뭐 선거회계뿐만이 아니라 기업회계도 마찬가지고 뭐 가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돼야 이 마감이 원활하게 끝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선거 계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총선거 관련된 선거 계좌를 반드시 신규로 한 개를 개설하십시오. 신규입니다. 기존에 쓰던 걸 쓰면 다 페널티가 있어요. 기본 뭐 600만 원 이하 벌금, 뭐 2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선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더 바빠지기 전에 선거사무소, 준비사무소 설치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출마 예정자 명의의 수입 지출 겸용 선거 계좌를 하나를 개설하시고, 그걸 개설하면서 체크카드 2장, 필요하니까 그냥 2장 하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을 동시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설한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지출 요인이 발생할 게 선거준비사무소를 이제 임대차 계약하고 뭐 관리비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이제 가장 첫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된 비용의 어떤 지출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새롭게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선거 계좌로 계좌이체하고,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하고 그 선거용 계좌로 미리 개설한 계좌를 해서 뭐 그 건물주나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 렌탈료나 이런 것들이 계좌이체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 때 이제 수행원 등 10명 이내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 전통시장에 가서 뭐 떡집이나 이런 문방구에 가서 뭐 이런 걸 구입할 때 그걸 계좌이체 한다고 하면 좀 오히려 더 그 불필요하게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체크카드 2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후보팀 하나, 캠페인 회계 책임자 1장. 그래서 2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전액 다 계좌이체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억, 수천억도 가능하다. 반드시 이 원칙을 기억하고 준수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선거용 계좌를 개설하면 지금 평소 사용하던 우리 후보자 명의의 계좌에서 새로 개설한 선거용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선거 계좌를 개설한 그 시점부터 선거 끝난 마지막 그 정산한 내역까지가 내년 총선 이후에 20일 안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하고 30일까지 종합 회계 보고를 할 때 그 내역과 증빙 서류가 다 첨부가 돼서 선관위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까지 다 복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 직후에는 이제 회계 책임자를 선임 신고하고, 그동안 우리 후보님들이 관리하던 그런 선 지출 관련된 증빙 서류나 통장, 뭐 모든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선임 신고한 회계 책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회계 책임자가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장해야 됩니다. 모든 이제 법적 권한과 책임이 회계 책임자한테 넘어가는 거고, 역시 그거 위반하고 후보님이 뭐 회계 책임자를 좀 못 믿거나 아니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회계 책임자를 선임 신고한 이후에는 모든 전권을 실무적 전권을 회계 책임자에게 위임해야 된다. 이 선거 자금 관련 지금 선거비용 제한액 부분 말씀드렸고, 그 비용 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치르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캠페인에 주력할 건지를 잘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선거비용 제한액이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이면 계약을 하거나 뭐 일명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들이 발각돼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21대 총선 당선자 중에 벌써 이제 4명의 당선 무효, 피선거권 상실이 나왔는데, 그 중에 2명이 바로 이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그리고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이 비공식적 지출 등이 이제 적발이 돼서 들켜서 결국 당선 무효에 이른 사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보면 선거비용의 초과 지출로 인한 당선 무효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조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21대 총선 전국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 8,2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2억이라고 치면 2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그 나당선 후보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2억에 2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만 원. 단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공직선거법이 이 공직선거에 나서는 분들에게는,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거의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고, 이런 엄격한 법조항으로 이미 어렵게 당선된 분들이 정말 당선 무효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올 6월 기사인데요. 이분들이 이미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에 나왔고요. 실명을 거론해도 관계없습니다. 청주인가 그렇죠?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정정순 의원이 총선 회계 부정으로 그 피선거권이 상실됐고 이제 보궐선거를 했죠. 회계 책임자가 1,0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선 무효가 됐어요. 그리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는 유급사원이 아닌 비공식 방식으로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그리고 1,600여만 원 상당에 대한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지금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오른쪽 당선 무효 사례는 이제 경기도 지역이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선규 의원 사례입니다. 김선규 의원 당사자는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역시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선거 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만 원 정도의 지출을 누락한 혐의,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결국 회계 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래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선거법이 정말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염두에 두고 예산서 아주 타이트하게 설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선거를 치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비현실적인 예산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엄마들 가계부 작성하듯이 예산서를 정말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그 자금 전체 내가 소요 예산을 얼마를 책정했으면 그 자금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건지도 아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당장 회계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를 빨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이런 선거 회계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구하기가 특히 도전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구할 수 없다면 최소한 내년 6월, 그러니까 총선 4월 끝나고 선거비용 보전 청구, 그다음에 종합회계보고, 그리고 선관위 실사를 거치고 60일 후에 선거비용 보전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면 이제 외상값이나 후보 자산 반환해주고 최종 회계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6월 말까지 회계 업무를 실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참모를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직장이나 다른 사유로 뭐 총선 끝나고 바로 어딘가로 떠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총선 전에 중간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뭐 회계 책임자 또 교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때까지 수입출 내역을 다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거하기도 지금 바쁜데 그런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 최소한 6월 말까지 우리 후보님들의 이 회계 실무를 전담할 믿을 수 있는 꼼꼼한 사람을 빨리, 경험자가 아니더라도 확보해서 이분들에게는 실무적으로,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실무적으로 이분들이 앞으로 담당할 업무에 대해서 실전 교육을 시키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로, 후원회나 선거자금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선거자금 펀드는 예전에 여러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 검색하시면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고요. 후원회 역시 후원회 대표자, 회장을 누구로 선임할 건지, 그다음에 후원금을 어떻게 모금할 건지. 예를 들면 나에게 단 1만 원이라도 소액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이라면, 또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펀드는 이제 빌려주는 거잖아요. 선거 끝나고 뭐 정기금 정도의 이자를 붙여서 이제 반환하면 되는데 그 차입이죠. 어쨌든 후원금이나 선거자금 펀드를 단돈 10,000원이라도 나한테 응원해 준 사람이라면 그분은 다른 일반 유권자와는 매우 다른 굉장히 각별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이런 구체적인 미션을 좀 도와달라고 그분들에게 부탁할 수 있고, 충분히 그분들이 그런 협조가 가능한 용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돈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전자분들이 이런 조직력도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예산
선거 비용 예산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전략적 필수적 캠페인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적정 시점에 해야 될 필수적 캠페인에 적정 예산을 투입해서 캠페인을 전개하시는 게 중요하겠다.